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자리 좀 생각해 보자. 일단 19번은 얘들아 3명이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3명은 한 몸인 거야. 3명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괜찮지? 근데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 4번, 5번, 6번 앉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일부러 그냥 줄 나눠서 썼어요. 어차피 4, 5, 6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부터 고를 거야. 자리부터. 몇 가지 있을까? 1가지, 2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3명이 연달아 붙은 자리면 9가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그 9자리 중에서 아무 자리나 하나 골랐다고 생각해서 이 세 자리에 3명을 나열해야 되니까 3팩이 곱해질 거고 그거의 답이 54라고 나오셨을 거야. 이건 다 아마 비스무리하게 풀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좀 달라. 말이 달라, 말이. 자음은 다른 자음과 이웃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 저거랑 뭔 차이지? 쟤랑 똑같이 풀 거면 자음끼리 이웃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즉 얘는 모든 자음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음이 6개지만 둘둘둘 붙어 있어도 되는 거야. 자음은 다른 자음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며. 모든 자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케이? 이거가 좀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수학쌤 탓이 아니야. 국어쌤 탓인 거야, 알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내 탓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럼 나는 자음 6개가 어떻게 그럼 짝을 지어야 되는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 봐야 돼. 6개가 있으니까 2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또 그 다음은 2개, 4개도 가능할 것 같아. 맞냐? 그리고 3개도 가능하겠지. 일단 저놈들을 둘둘둘 쪼갤 수 있고 둘레 쪼갤 수 있고 셋셋 쪼갤 수 있을 거야. 맞을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둘둘둘로 쪼개면 얘들아 그러니까 자리 배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모음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모음들은 그러면? 아, 하나 빼먹었네요. 미안해요. 6개가 한 덩어리인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괜찮아요? 자, 그럼 2개 짝지을 수 있는 그 케이스 몇 가지니? 지하나? 둘둘둘? 그러니까 지금 나열은 맨 마지막에 할 거거든. 요게 결국엔 나열이거든. 지금 우리는 자리 먼저 세팅하는 거야. 둘둘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나 여기 자음 자리 한 칸 띄고 자음 자리 자리에다가 이름표 붙이는 거야. 지금 여긴 자음만 앉을 수 있어. 이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모음은 그럼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돼? 모음은 여기 사이에 일단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 안 들어가면 모음이 2개, 4개가 이웃하는 거랑 겹치게 될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그럼 모음 자리 세팅하는 거 케이스 총 몇 가지가 있을까? 모음인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겠지. 1가지. 모음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2가지. 모음을 여기 사이 2개, 여기 하나 집어넣을 수 있지. 모음을 하나, 2개 집어넣을 수 있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자음을 둘둘둘 그러니까 자리 배치를 자음 둘둘둘에 사이사이에 모음 넣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존재해요. 4가지. 뭐 있다고? 자음은 그냥 밑줄로 표기할게. 모음, 자자, 모음, 자자, 모음, 자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모음,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모음,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고,
모음, 모음, 모음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총 4가지라고. 자음끼리 둘둘둘 짝짓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아직 나열은 안 했다고 했어. 알겠지? 자리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개, 4개인 경우는 어때요? 그럼 얘들아. 2개, 4개. 자음, 자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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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그럼 모음은 이 사이엔 적어도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야. 그치? 그럼 가능한 경우가 모음, 모음, 모음 가능하죠. 그 다음 모음, 모음, 모음 가능하지. 모음, 모음, 모음 가능하겠죠. 가운데 모음 3개가 다 있어도 돼요. 그럼 자음이 둘넷으로 쪼개진 거야. 괜찮을까? 그럼 2개, 4개인 경우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어. 모음과 막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2개, 4개가 바뀔 수도 있지. 4개, 2개로. 괜찮을까? 그래서 총 8가지가 있을 거야. 같은 원리로 얘는 3가지일 거야. 아, 4가지, 쏘리. 방금 한 것처럼. 두 덩어리 사이에 모음 안 치는 경우. 마지막. 야, 모음 6개가 한 덩어리인 건 니네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자음 6개. 그럼 모음을 어디다 배치하면 돼, 모음. 모음 3개가 있을 거야. 그치? 이 모음 3개가 이쪽에 몰려있을 수도 있고, 여기 몰려있을 수도 있고, 자리가, 그치? 뭐, 하나, 2개 쪼개질 수도 있고, 맞지? 그럼 3, 0, 2, 1, 1, 2, 0, 3. 얘도 4가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 가요? 2개, 4개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느낌이 싸하다. 여기에 모음 하나, 모음 2개. 하나. 2개 하나도 가능하네. 내가 덜 셌어. 미안해. 그치. 2개가 더 늘어나야 되네요. 6가지네요. 12가지. 이렇게가 맞겠다. 얘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자리 세팅을 먼저 한 거야. 아직 나열 안 한 거야. 알겠지? 자, 자음과 모음을 좀 나열하는, 그 자리 세팅하는 게 총 26가지가 존재해요. 26가지. 뉘앙스만 잘 파악하면 돼, 얘들아. 그럼 이 26가지가 뭐라고? 자음과 모음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야. 어디엔 자음 들어가야 되고, 어디엔 모음 들어가야 되고. 괜찮을까? 그럼 내가 이 26가지를 세면 일단 자리는 정해진 거야. 여기에는 자음만 들어갈 거야. 여기엔 모음이 들어가는 자리야. 라고 정해진 거야, 이제. 됐니? 그럼 이제 자음 6개를 뭐 해주면 돼, 얘들아? 자음 6개를 나열해주면 돼. 그래서 6팩이 곱해지는 거고. 나머지 모음 3개도 정해진 자리에 나열해주면 돼. 3팩이 곱해지는 거고. 자리를 먼저 결정해라. 그래서 A는 26이어야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쵸? 이해 가니? 그래서 이런 세야 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이거 아니면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21번 얘는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체크해봅시다. 뭐 문제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을수록 뭐 어려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자, 2층짜리 고시원이 있대요. 그래서 1층에 각각 1, 2층에 4개씩 방이 존재하니까 우리 그냥 1, 2, 3, 4 이름 붙여서 생각합시다. 자, 각 층의 방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총 6명이 배정될 거래. 위에가 2층, 아래가 1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배정할 수 있는 명수를 생각하면 좀 편해요. 위에 2명, 아래 4명 배정하면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위에 3명, 아래 3명 배정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4명, 아래 2명 배정하면 되지. 자, 그러면 위에 2명, 아래 4명 할 때 얘들아 방이 들어가야 되는 방은 정해져 있어. 앞번호부터 채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명, 4명을 할 거면 이렇게 총 6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그러면 그 6개의 방은 모두 다 다른 방 아닌가?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6명을 나열하면 되지 않겠니? 각기 다른 자리니까 그냥 6팩 때리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요? 자, 마찬가지야. 3명이면 내가 6명을 이렇게 6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인 거잖아. 내가 방을 뭐 4번 쓸 거야 이런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정해져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은. 그럼 그 6개의 자리에 6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냥 똑같이 6팩.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맨 아래 것도 당연히 뭐겠어? 6팩일 거라고. 그러면 720에다가 3을 곱한 꼴이니 2160. 답은 3번이 돼줄 겁니다. 3번. 괜찮니? 조합 갑시다. 바로 갈게. 자, 우리 조합은 오케이. 지안아, 조합. 뭐야? 조합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그치?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진짜 직역을 한 거야, 그냥. 맨 앞자 C를 갖다가 우리는 공식을 썼었어. NCR. 맞아요? 니네가 고2가 되면 이런 것도 배워요. N파이R. 이런 것도 배울 거고. 또 뭐 있어? NHR. 2개가 늘어날 거야.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자, NCR이 뭐였지? 뭘 의미하는 거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말해. 그치,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순열이 더 좋다고, 조합이 더 좋다고, 활용도가. 뭐가 더 좋아? 활용도가 더 좋은 건 누구라고 했어? 순열이라고 했어? 조합이라고 했어?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가 더 좋아, 지아야? 순열 조합 중에. 찍어. 확률은 5대5야. 순열, 그치? 조합이 더 좋죠. 자, 활용도가 더 좋다는 건 왜? 무슨 말이야? 얘는 뽑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해도 돼, 조합을. 근데 순열은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 후에 행동이 결정되어 있어, 순열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뭐 뒤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그래서 조합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 종류가. 참고로. 됐죠? 자, 그래서 얘는 N, 당연히 R 이상이어야 돼, 순열과 동시에. 맞니? 자, 그럼 공식 한번 적어볼게. 앞에서 잠깐 끌어오자. NPR. 얘들아, 뭐였다고 NPR이 원래? N개 중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 그치? 됐어? 그럼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리고 그 R개를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NCR의 공식은 R팩 분의 NPR이 되는 거고, NPR이라는 놈은 뭐였어? N팩을 N마 R팩으로 나눈 게 NPR이었어. 그거를 R팩으로 한 번 더 나눈 게 조합이었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10C3이 나오면 일단 분자는 당연히 10팩이고 분모가 3팩에 7팩이거든. 이거 계산 너무 귀찮지 않니? 이거 약분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괜찮아요? 7팩 날리면 19, 8만 남아서 3, 2, 1, 19, 8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외울 거야, 얘들아. 어떻게? 3부터 1까지
됐죠? 10부터 3개 쓰면 돼요. 무조건 위아래 개수가 같아야 돼, 숫자가. 알겠죠? 3부터 1까지 쓰고 10부터 3개. 3개도 외우기 싫으면 개수 똑같다만 기억하세요. 안 할 거야. 한 번에 저거 때릴 거야, 이제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NC 유놈도 조합도 한번 몇 가지 성질 체크 좀 합시다. 얘들아, NC 0 얼마였지?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1개. 1개? 약간 이상한데? 1개. 그치? 그 다음에 NCN 얼마니 얘들아? NCN? N개 중에 N개 뽑는 경우 다 뽑으면 되지. 1개밖에 없지. 됐을까? 자,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었다. 어떤 게 있지? NCR은 뭐랑 같다? NCR은 뭐랑 같다? 자,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7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기억납니까? 내가 3개를 뽑아. 그럼 몇 개 남겠어? 7개 남잖아. 그치? 그거나 내가 7개를 뽑아서 3개 남나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3개를 가져오는 경우의 수와 3개를 남기는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NC, N마R이랑 같죠. 항상. 저 공식에 대입해 보셔도 같다라는 거 금방 증명됩니다. 식으로 같아 아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개의 합이 N이 되면 되죠. 됐어요? 하나 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 뭐였지? 기억이 나질 않지? N 플러스 1CR 플러스 1이었어요. 자, 뭐 하키스틱 엄청 많은데 그건 나중에 확통 때 배우면 되고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자라고 했었어. 왜냐면 등식으로 이거 대입해가지고 증명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외워놓자고. 증명은 다 된 식이야. 요게 뭐라고 했지? 파스칼 삼각형 기억나요? 1, 1. 다음 뭐야? 1, 2, 1. 맞니? 그 다음 뭐니? 1, 3, 3, 1. 아이디어가 뭐야? 더해서 아래 거지? 됐어요? 이 초록색이 뭐라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거라는 그 식이야, 얘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거만 봐. 얘는 줄이야, 줄. 줄. 괜찮아? 그리고 얘는 번째야. 몇 번째. 됐니? 그럼 얘도 번째고 줄인 거야. 몇 번째 줄, 얘는. 그 줄에서 몇 번째라는 뜻이야. 됐어? 그럼 봐봐.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줄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앞에 게 커진 거다. 됐니? 그 다음에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했잖아. 그래서 R번째, R 플러스 1번째를 더했어. 맞아? 그럼 어때? 요 놈과 요 놈은 번째가 똑같아. 세 번째, 세 번째 무조건. 그래서 큰 놈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요 정도는 연산으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네, 둘 할게요. 둘. 처음 두 개는 계산 문제고 두 개는 활용이니까. 네, 일단 22, 23번을 한번 끄적여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고생 좀 하셨어야 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외워질 거야, 얘들아. 일단 조합을 푸실 때 얘들아 무조건 뒤에 숫자가 최대한 작은 게 좋아. 큰 건 별로 좋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얘를 먼저 쓸 거야. 핑크색. 핑크색에 의해서 요 식을 n 플러스 2c2 n 플러스 1cn 65로 바뀌셔야 돼요. 핑크색 조건에 의해서. 뒤에 숫자 최대한 작은 숫자로 만드셔야 돼. 이해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 이러면 엄청 간단하단 말이야. 왜? 2부터 1까지. 위에 것도 어떻다고? 개수 맞추라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플러스, 이거 1이죠. 미안해. 어떻게? 1까지니까 1만 쓰는 거고, 위에는 얼마? 얘도 한 개만 쓰면 되는 거라고. 65.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크면 약분할 게 많아지는데, 뒤에 숫자가 작으면 엄청나게 간단해져.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약분한 결과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양변의 2를 곱하셔서 전개까지는 하셔야겠죠. 2를 곱해서 130. 그 다음은 너희가 푼 거랑 동일하게 푸시면 됩니다. n은 9라는 값이 나오셨을 거예요. 괜찮을까? 자, 뒤에 숫자를 간단하게 작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핑크색은 알겠지? 같다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 23번은 문제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까요? 얘들아, 순서가 정해진 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짐. 우리는 뽑으면 끝이라고 좀 기억 좀 해놓으세요. 뽑으면 끝이야. 내가 나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뽑으면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핑크색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크기가. 맞아? 누가 더 작다고? 100의 자리가 더 작아야 된대. 그치? 맞아? 특이한 조건부터 하라고 했어. 62를 하셔야 돼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먼저 뽑은 거야.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뽑았어. 아무거나 숫자 2개. 지안아, 뭐뭐 말할래? 2개만 말해봐. 1, 2. 아이, 재미없는 놈. 아이, 미안하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무조건 1로 가고 큰 게 뒤로 가야 된다고. 요거 나열하는 이 팩을 내가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뽑으면 끝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머지 쟤를 채워야 돼. 그거는 내가 순서를 신경 써야 되니까 4P2가 되는 거야. 나열까지 책임져야 돼서. 뽑으면 끝이냐, 나열까지 해야 되냐의 싸움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얼마? 6, 5, 2, 1이니까 3, 5, 15. 얘는 4부터 2개 곱이니까 4, 3, 12. 됐습니까? 답은 184번이 되겠죠. 24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N각형 대각선 개수 공식 기억하니가 질문이고요. 25번은 아마 못 풀 확률이 큽니다. 내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문제 한번 읽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24번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N각형, 볼록 N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형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목다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걸 다루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럼 다시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라면 대각선 개수 공식이 뭐였지 얘들아? N각형 대각선? 뭐야? 2분의 n의 n마3?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운다?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거야. 잘 생각해. N각형이야. 그럼 꼭지점 몇 개야? 꼭지점 N개지. 그러면 내가 하나 잡았어. 그럼 대각선을 만들려면 뭐는 빼고 양옆 제외 선택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신도 선택하면 안 되지. 대각선 만들려면 나머지 n 빼기 3개랑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n 빼기 3이야. 괜찮을까? 그럼 꼭지점에서 내가 얘를 셌으면 요 놈의 입장에서 얘도 셀 거 아니야. 2번씩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2로 나눴던 거야.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워요. 아니면 그냥 외워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고등 버전으로 해봅시다. 간단해. 얘들아, 5개의 꼭지점이 있어. 대각선 개수 어떻게 세냐면 5개의 점 중에 선을 만들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지? 선 만들려면 몇 개의 점 필요해? 2개. 그래서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선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는 양 옆에 있는 점을 고른 것도 포함돼. 맞아. 그래서 변의 개수를 빼야 돼. 즉 너희가 기억할 공식은 NC 빼기 N입니다. 꼭지점 개수, 점 중에서 2개씩 뽑아서 다 연결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변의 개수는 한번 빼줄 거야. 변은 대각선이 아니니까. 요게 대각선 개수야. 조합으로. 오케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24번에서 물어보는 건 NC 빼기 N은 65가 되는 걸 받았던 거고요. NC라는 건 계산 어떻게 한다고? 2, 1, N, N-1 빼기 N. 이거 통분하면 저게 되는 거야, 참고로. 65. 됐죠? 양변에 N 곱해서 N제곱, 2 곱해서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30. N은 13,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자, 25번. 자, 지금 점이 몇 개? 8개의 점이 나와 있네요.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이구, 미안하다. 너무 대충 그랬네. 그래서 점이 총 3개. 그리고 위쪽에 5개. 자, 이렇게 있어요. 맞죠? 자, 뭐 만들어 달래? 지하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번외로 직선의 개수부터 좀 할게요, 얘들아. 직선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었지? 직선을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다고? 직선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해? 하나의 직선을 만드는데? 직선 하나를 만드는데 점이 몇 개 필요해, 얘들아? 직선 하나가 결정되는데 점 몇 개 필요해? 이거 다 중2 때 배워. 직선 하나가 결정되는데 점 몇 개 필요해? 다시, 점이 하나 있어. 직선 몇 개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 맞아? 그럼 점이 몇 개 있어야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돼? 2개가 있으면 하나로 결정돼?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일부러 나 말 시키려고. 자, 그럼 직선의 개수는 뭐 해준다? 8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으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총 개수야. 근데 직선이라는 건 끝이 없어. 다시 겹치는 건 한 번만 세야 돼. 뭐가 겹쳐? 이 둘을 뽑아서 만드는 직선이나 이렇게 둘을 뽑아서 만드는 직선이나 얘랑 얘를 뽑아서 만드는 직선이나 다 똑같아. 괜찮니? 그래서 겹쳐지는 놈이 있는 거를 빼줘야 돼. 점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를 빼는 거야. 됐어? 이 3개 중 2개를 고르는 경우는 다 뺐어. 그러면 어때? 다 빼면 안 되지. 한 번은 세야지.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원했던 삼각형 개수 한번 해보자. 자, 삼각형을 만드는 데는 제발 이제 대답해줘. 점 몇 개 필요해, 시연아? 오케이. 그래서 8C3을 하는 거야, 8C3. 8개 점 중에 3개를 아무거나 골라. 연결하면 삼각형 하나가 무조건 완성될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저 3개 중에 3개가 뽑히는 경우를 빼줘야 돼. 요 3개 중에 3개가 뽑히는 경우. 하나밖에 없겠지. 됐니? 얘는 플러스 1 하면 안 돼. 안 만들어지니까. 다시 직선은 겹치니까 다 빼고 다시 1을 더한 거고, 삼각형은 겹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뺀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 해줄 건 따로 없겠지. 자, 얼마냐 요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3개, 3개. 얘는 똑같으면 1이에요. 약분돼서 55. 답은 4번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26번은 같이 좀 보면서 합시다. 경우의 수가 조금 어려워하니까. 26번. 자, 팀 수가 전체 홀수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대요. 제비뽑기로 두 팀씩 한 조가 되어 승자가 2차전으로 올라가고 조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2차전에 진출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경기씩 치러서 상위 4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4팀이 가려지는데 총 35경기를 했다면 참가한 팀은 몇 팀인가? 자, 그러면 홀수라는 거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 팀을 뭘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전체 팀은 몇 개 팀? 그렇지. 2n 플러스 1이 조금 무난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어떻게 될 거야? 경기가? 한 팀은 무조건 부전승이라며, 그치? 오케이. 그러면 한 팀 부전승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 2n 팀이 둘둘둘 짝지을 거야. 그럼 총 몇 개의 팀이 만들어지니? 몇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니? n개의 그룹이 만들어질 거야. 두 팀씩. 이해 갈까?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두 팀 중 이긴 팀이 올라갈 거거든? 그럼 2n개 팀 중에서 올라가는 팀은 n개 팀이 올라갈 거야. 플러스 1개. 부전승으로 올라간 놈. 됐어? 그럼 첫 번째, 이 과정에서 몇 번의 경기가 일어나니? n번의 경기가 일어나겠지. n개의 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 우와. 그 다음은 이렇게 n 플러스 1개의 팀은 이제 뭐 이기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그전을 한대. 리그전이라는 건 모든 팀이 한 번씩 붙는 거야. 알겠지? 걔를 구하는 방법은 n 플러스 1개 팀 중에 두 팀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면 돼요. n 플러스 1개의 팀이 있어. 즉 5개 팀이 있다고 쳐보자, 얘들아. 그럼 총 몇 경기가 일어나야 된다고? 한 번씩 다 붙으려면? 5C라고, 5C. 10번. 세보면? 뭐 A가 B랑 붙을 수 있고, A가 C랑 붙을 수 있고, A가 D랑 붙을 수 있고, A가 E랑 붙을 수 있고. B는 A랑은 이미 붙었으니까 빼고, BC, BD, BE. CD, CE. 마지막 DE. 총 이렇게 10번의 경기가 일어나는 거야. 두두두 짝짓는 경우의 수가 경기의 수다.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총 일어난 경기의 수는 얘들아, 맨 처음 1차전에서 n번의 경기를 했고 올라간 팀들끼리 요만큼 경기를 했어. 괜찮을까? 2개 더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35였으면 좋겠대. 이렇게 식을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됐지? 그래서 1차전에서 한 경기 수, 2차전 올라가서 한 경기 수, 2개 했더니 35. 양변에 2 곱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70은 제로. n은 얼마? 뭘로 돼, 지안아? n? 7. n은 7이겠죠? 그래서 답에 7 써서 다 틀려, 또. 팀수인데, 그치? 그래서 원래 거, 처음 거에 대입해서 답은 15개 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럼 너희가 이런 문제들 풀 때마다 체크할 건 이런 거야. 뭐, 주황색 같은 거. 리그 경기수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수업할 때. 알겠죠? 오케이? 네. 자, 2728 한번 해봅시다. 27번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27번은 일단은 원래 문제 풀기 전에 체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48이 n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들아. 맞죠?
그런 다음에 48은 7n-1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얘들아. 일단 조합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해 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n의 범위를 일단 제한할 수 있어.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일단 6 이하여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식에 의해서. 그리고 넘어가면 60인가요? 그럼 얼마지? 8점 얼마까지는 가능한 것 같네. 고로 지금 내가 구하는 n값은 6 이하여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됐어? 자연수니까 뭐 1, 2, 3, 4, 5, 6 중에 하나면 될, 하나 더 체크했어야 되네. 미안. 양수여야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됐을까? 그래서 결론, n의 범위는,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일단. 2와 6 사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들아, 첫 번째 케이스,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간혹 빼는 경우가 있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생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됐을까? 그래서 n값 뭐뭐 나오니? 3, 4 나오실 거예요. 다 범위에 들어가니까 가져가셔야 돼.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둘의 합이 48이 되는 경우. 괜찮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돼줄 거거든요. 그럼 얼마냐, 지안아? 뭐랑 뭘로 돼? 안 돼요. 안 돼? 진짜로? 안 돼?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진짜 안 돼? 왜 안 돼? 물어보는 거야. 화내는 거 아니야. 되지 않냐?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12랑 마 5인가요? 아이, 저 아저씨 왜 거짓말해? n은 5랑 마 12죠? 그래서 당연히 마 10은 안 될 거고요. 5, 3, 4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은 12. 12가 답이었어요. 12. 됐어? 주현이 답은 틀렸어? 네. 멋있네. 오케이. 자, 28번은 결국에는 입체 도형의 대각선 개수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20C2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변의 개수 뺐던 것처럼 일단 모서리가 선택되는 건 당연히 뺐을 거야. 그럼 너희가 하나를 간과했어. 뭐를? 표면의 대각선 개수. 겉넓이죠. 표면의 대각선 개수. 분명히 표면의 대각선도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오각형이 있으면 지금 내가 모서리까지는 다 뺐는데 이런 선들은 안 뺀 거라고. 이것도 분명히 내부로 들어가는 선은 아니잖아. 같은 면에 있으면. 괜찮을까? 그래서 오각형의 대각선 개수 몇 개? 2분의 5의 2니까 5개. 근데 그게 총 몇 개의 면에 있어? 12면체니까 12개의 면에 있겠지. 다 뺐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00입니다. 190에서 90을 뺐기 때문에 100개만 돼요. 내부로 들어가는 성분의 개수. 이해가죠? 오케이. 야, 29번 X표 치시고요. 29 X표 치시고, 30번 하나 합시다. 오케이. 30번 풀어보자. 네, 봅시다. 얘들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크기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한다고? 뽑으면 끝이야. 지금 문제에서 요런 관계, 점점 작아진대. 요런 관계에 있는 거야, 숫자들이. 맞지? 그럼 나는 숫자 4개 뽑으면 끝이야. 0, 1, 2, 3, 4, 5, 6, 7, 8, 9. 답이 10C4일 수밖에 없어요. 쌤, 0이 맨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절대 안 생겨. 내가 0부터 9까지 중에서 4개를 뽑으면
0이 포함되더라도 0은 어차피 가장 작은 수라 무조건 1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10C4가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뭐 고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풀어봐야 지금 쌤이 한 것처럼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경우의 수란 단원 자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쉽게 풀 수가 없다고. 답은 210입니다, 그랬어. 뽑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유용해요, 조합 단원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300, 하나씩 하기로 했죠? 31번 시작합시다.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맞아. 이거는 원래 공식화한 내용이 확률과 통계에 있는데 중복조합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우지만 중복조합식 자체가 조합에서 유래된 거야. 발전된 거야, 발전.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야.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뭘로 할까? 공이 10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이 10개를 4등분하는 거야. 내분할하는 거야. 등분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 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3, B는 2, C는 4, D는 1이라는 뜻이야. 이해 갈까? 그럼 내가 선을 어디에 긋는지에 따라서 A, B, C, D의 값이 결정이 되겠지. 괜찮아요? 됐어? 그래서 뭐 해줘? 선을 그을 수 있는 공간은 총 다여, 일곱, 여덟, 9가지거든요. 그 9개 중에 3군데를 선택해서 선을 긋는 거야. 됐니? 그게 바로 P입니다. 다시 쓸게. P는 9C4. 9공간 중 선을 어디다 그을지 결정. 괜찮을까? 자, 문제는 아래 거야. 의미 아닌 정수. 0도 된다라는 거야, 그치? 0이 된다라는 건 얘들아 잘 봐. 선을 여기에도 그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건 0이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그을 수도 있어. B도 0 되는 경우.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논리대로 그냥 못 풀어. 얘는 식을 좀 바꿔줘야 돼. 잘 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라는 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는 14라는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0인 케이스도 지금 세달라고 했지, 그치? 됐어요? A가 0이면 얘들아, A 다시는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다시. A, B, C, D가 의미하는 정수야, 그치? 주어진 식을 A를 A 다시 빼기 1로 생각을 하고 얘를 B 다시 빼기 1로 생각을 하고 C 다시 빼기 1로 생각을 하고 D 다시 빼기 1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A, B, C, D를 각각. 그러면 A, B, C, D는 0이어도 되는데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그때 얼마야? 1이지. A가 0이면 A 다시는 1인 거잖아. 이해 갈까? 그래서 얘는 10이라고 식을 변형하고 이제부터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를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A가 0이면 A 다시는 1이어야 되니까. 괜찮을까? 됐니? 그래서 4를 넘긴 식이 바로 요 놈이 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달라는 거니까 방금 했던 아이디어랑 똑같이 가시면 돼요. 공이 몇 개? 14개의 공이 있어. 그럼 그 사이 간격은 얘들아 13개가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Q는 13, 13개의 공간 중 저거 칸막이 집어넣을 세 자리를 고르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얘는. 학교에서 얘를 직접 다루지 않는 이상은 크게 나올 확률은 없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나온 김에 같이 본 것 뿐이에요. 자, P 얼마? P는 321, 987. 됐죠? 그래서 84. Q는 13, 12, 11, 31, 6, 2. 됐죠? 그래서 2626, 286. 답은 370 되겠습니다. 자, 32번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답은 오히려 허무해요, 참고로. 그 네모 박스가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 아래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요 케이스들의 경우의 수죠. 남자 3명 뽑는 경우, 남자 2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2명, 여자 3명 뽑는 경우의 수. 다 구한 거고, 그걸 다 뭐 해줬니? 더해줬죠. 지하나 누락된 부분 있나? 빠진 부분? 없어. 그럼 다 더한 게 결국엔 뭐야?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구한 것 뿐이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답이 뭐 17이 된다. 끝. 자, 3번. 내가 설명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조건이 붙는 조합의 수. 자, 남자 6명이 있고 여자 4명이 있습니다. 그중 6명의 대표를 뽑아서 해외 연수를 보낸대요. 내가 순혈 조합 처음 할 때 분명 얘기했어. 순혈은 반장부 반장, 회장부 회장 뽑는 거고 조합은 대표 뽑는 문제라고 했었어요.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됐죠? 자, 그러면 남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서 대표를 뽑는 경우래요. 그럼 케이스만 쪼개면 될 것 같은데?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니? 지연아. 2명 이상이면? 2명? 4명 뽑으면 되잖아. 남자 둘, 여자 넷. 3명, 3명. 당연히 반대로 4명, 2명. 각기 다른 케이스니까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한 거랑 비슷합니다. 6C2에 4C4. 6C3에 곱하기 4C3. 6C4에 4C2.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좀 빨리 하셔야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에 6, 90. 그래서 185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하고요. 마더턱만 되면 보내줄게요, 바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